어제 술 마시고 어떻게 집에 왔지? 기억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단순히 필름이 끊겼다고 블랙아웃이라고 넘기시면 큰일 납니다. 매일 반주 한 잔인데 뭐 어때? 포도주는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시작한 음주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알코올성 치매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랙아웃을 경험한 남성의 치매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에 술 한 잔을 드신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죠. 오늘은 40대에 잘 발생하는 알코올성 치매 증상과 알코올이 우리 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블랙아웃이 왜 뇌 건강에 위험한 경고 신호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브레인 테라피입니다. 여기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13만 1,4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남성의 경우는 치매 걸릴 위험이 최대 3배, 여성의 경우는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나왔습니다. 불금이라 지나칠 수 없는 모임.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다 같이 건배하는데 한 잔 듭니다. 한 모금씩 홀짝이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잘 참고 있던 갖은 금제에서 해방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고 말도 많아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끙 무거운 머리를 가까스로 들고 치솟는 구역감을 참아가며 생각해 봅니다. 1차만 가기로 했었는데 어디까지 갔더라. 네, 흔히 말하는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입니다. 이 블랙아웃은 음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을 마시고 나서 어떻게 집으로 귀가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전혀 기억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소위 필름이 끊긴다는 블랙아웃은 단기 기억 상실의 일종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알코올에 의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 뇌 속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해마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이 뇌 세포를 파괴하고 여기에서 해마를 마비시키고 손상시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뇌 세포가 파괴되면 뇌는 다림질한 것처럼 주름이 평평해지게 되고 뇌 안에 빈 공간이 생기며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마시는 술, 습관성 음주는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죠. 실제로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10%를 차지합니다. 유전도 아니고 노화도 아닌데 굳이 치매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알코올성 치매는 초기에 단순하게 필름이 끊기거나 순간적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일으키는 블랙아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는 등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알코올성 치매가 중기로 진행되면 업무 시간에 업무 외에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등 욕구를 참지 못하는 것은 물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판단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말 문제죠. 우리의 뇌인 전두엽의 손상이 심각하다는 증거니까요. 알코올성 치매가 말기로 진행되면 인지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옵니다. 실제로 알코올성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농담이 아닌 팩트입니다. 하루에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요. 반주로 먹는 포도주는 약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술은 조금만 마셔도 뇌에 해롭습니다. 여기 알코올 섭취와 뇌의 회백질 및 백질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대 정신의학 전문의 안냐 토피왈라 교수가 연구원들과 함께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성인 25,378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뇌 MRI 및 건강 상태를 토대로 한 연구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전체적으로 뇌 회백질의 용적을 0.8%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 회백질은 뇌 세포 중 신경세포체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만성적으로 행한 알코올 섭취, 즉 습관적인 음주는 신경세포가 잔뜩 모여 있는 회백질을 확 줄여버립니다. 당연히 뇌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각 부위 간의 의사소통에서 장애가 생기겠죠. 따라서 과음을 하면 그 사람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단순하게 술 한 잔 마셨다고 간만 멀쩡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주로 40대와 50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치매와는 다릅니다. 그 원인 또한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발생하는 일반 치매와 달리 뚜렷한 원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알코올이죠.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은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해 동반되는 영양 결핍이 주 원인입니다. 금주를 하고 잘 먹으면 회복된다는 소리입니다. 쉽죠? 이게 쉽지 않다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큰 문제죠. 우리의 뇌는 소량의 알코올, 소주 한 잔, 14g의 알코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양은 맥주로 친다면 한 캔 정도죠. 알코올을 우리 뇌에 직접 들이부은 것도 아니고 딱 소주 한 잔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자, 우리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술을 딱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말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입속을 거치면서 구강, 암, 식도를 지나면서 식도암, 위 속으로 들어와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암, 소장에서 흡수되면서부터 췌장암과 해독을 위해 간을 돌면서 간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 이유가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위스키, 소주가 문제지 막걸리, 포도주 같은 전통 발효주는 괜찮다고요? 네, 포도주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폴리페놀 성분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알코올만 할까요? 막걸리에는 식이섬유도 있고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이 아닌 건 아닙니다. 막걸리도 포도주도 그 근본은 술입니다. 알코올이죠. 간에서 최종적으로 알코올의 해독 과정을 거칠 때 간의 해독 처리 용량을 초과한 알코올이 문제입니다. 그대로 우리 몸속의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에 다른 장기를 돌면 각종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죠. 물론 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는 강력한 장벽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 뇌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BBB 방패막이 있습니다. 문제는 알코올이 물과 지방 모두에 잘 섞이는 특성에 있습니다. 지방에 잘 녹는 알코올의 이 특성 때문에 이 강력한 장벽을 아주 쉽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소주 한 잔쯤이야 이제는 아시겠죠? 그 한 잔이 당신의 뇌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활기찬 미래를 위해 오늘 손에 든 그 술잔을 당장 내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실린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가난한 농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넘쳐나는 여유분의 곡식으로 술을 빚게 했습니다. 술친구들은 처음엔 여우처럼 서로를 좋아하며 알랑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곧 늑대처럼 변해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굴었습니다. 마침내 술자리가 끝날 즈음엔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죠. 모두 돼지로 변해 여기저기 음식을 흘리고 소리치며 바닥에 뒹구는 짐승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짐승처럼 굴며 알코올성 치매로 소중한 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늘 뇌 건강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